엄마를 느끼면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느껴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네. 내 가정에 열심히 충실한 건 사실이에요. 정말 자식과 내 신랑만 보고 충실하게 산 건 맞아. 근데 이 신랑을 느끼면요, 엄마 속을 엄청 썩였었어야 돼요. 왜 썩였었어야 됐냐면, 이 고집을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고집을 누구 이길 수도 없고, 한국의 김정일이야. 한국의 김정일이고, 또 바깥에 만만치 않는 한량의 사주를 갖고 있었어야 돼요. 맞아요. 한량의 사주를 갖고 있으면서 엄마는 이 신랑 단속하냐고 정신을 못 차리셨을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안에서 네. 정말 집사람의 역할을 너무 충실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요? 왜 충실하게 해주셨냐면, 이 신랑 사주는요, 네. 한량의 사주라는 거는 분명히 바람의 끼도 만만치 않게 있었어야 되고,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술, 음주 그런 거를 많이 바깥의 문화를 충실하게 하고 살았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맞아. 근데 이분 사주는 공무원 사주였었어야 돼요. 네. 머리가 좋아. 그쵸? 네. 공무원 사주라는 거는 네. 바깥에서 돈 벌어오는 건 정말 쉬운 사주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남들한테는 정말 흠잡힌 일을 안 했을 거예요. 맞아. 최고. 흠잡힌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길거리에 뭐 오거리 사거리에 동남서북에 내가 맘먹고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분은 돈을 굶기지 않을 거라는 사주를 갖고 있다고. 왜 그 말이냐면 내가 1인자가 돼야 돼요. 네, 그거는 맞아요. 1인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실패를 봐도 성공을 해봐야 되는 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원을 못 풀었다? 잠을 못 자. 지금 그래요. 맞아요. 원을 못 풀었다? 원을 못 풀었다 하면 잠을 못 자는 성향이야. 근데 이분의 욕심에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자손을 망가뜨렸어요. 왜 망가뜨렸냐면 이분 사주에, 이분 성격에는 내 자식이 공무원이 돼야 되거든. 그만큼 위까지 올라 있었어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들이 흐트러지는 꼴을 못 봐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충돌이 들어왔을 거라는 거죠. 바깥에서는 정말 지혜로운 아버지고 지혜로운 친구고 지혜로운 상사야. 그렇지만 안에서는 독보적인 면이 너무 강해서 엄마하고 맨날 싸워야 돼. 자손하고 맨날 등을 지고 있어야 돼.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아들은요, 아들은 나랏밥을 먹지 않으면 연구원에 있어야 돼요. 응? 아니야. 그러니까 연구원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 아이가 언제부터 많이 힘들었냐면, 이 아이는요, 과를 2번 바꿨었어야 돼요. 응? 과를 2번 바꿨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대학을 제대로 못 나왔었어야 된다고. 응? 대학을 나왔나요? 네. 그러면 과를 2번 안 바꿨어요. 중도에. 그러니까는 내가 말을 하잖아. 과를 자기가 가고 싶은 거를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과를 2번 바꾸든가 아니면 대학을 중간에 무너지든가 분명히 했었어야 된다고. 머리는 부모의 그 지식을 분명히 이 아이는 갖고 태어났어요. 머리가 아버지만큼의 머리는 좋아요. 그리고 판단력도 빨라요. 그랬을 때 이 아이는 머리와 손 가지고선 연구를 하든가 아니면은 내가 공무원이 나랏밥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근데 이 아이가 직업이 안 보여요. 응? 사무직 그냥. 사무직. 이 아이 절대로 사무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가방만 메고 다니는 거야. 가방만 메고 다닌다는 소리는 언제 내가 어떻게 그만둘지 몰라. 마음속에서 항상. 그리고 이 아이 자체가 의욕이 없어요. 그러면 성향 자체가 차분한 거야? 차분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아닌 것 같고 차분한 편이에요. 그래도 차분한 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엄마가 안에서의 살림을 정말 열심히 하신 건 맞는데 뭘 정리하려고 오셨나요? 아닌데. 문서에. 문서. 음. 그냥 집을 좀 팔아볼까, 다른 걸로 옮겨볼까, 이사를 해볼까, 혼자 막 이 생각 저 생각 그러고 있어요.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있어. 응. 근데 네. 문서의 정리는 내년에 들어와요. 내년에. 예. 올해는 네. 엄마가 네. 생각뿐이야. 네. 생각은 엄청 많아요. 생각뿐이고 네. 내가 행동으로 네. 움직여지지는 않아요. 움직여지지 응. 않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내가 문서를 생각지도 않는 정리를 할 일이 뚜렷하게 있어요. 그래요? 생각지 않게끔 뚜렷하게 있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아버지가 네. 분명히 작년에, 재작년 2, 3년 전에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투자를 했거나 네, 아니면은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금전으로 올해 소가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네, 들어왔어요. 그 맞아요. 소리는 뭐냐면 분명히 아까 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죠. 네. 내가 그 문서도 정리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 건수로 인해서 네. 아버지가 올해 생각지도 않는 간제가 들어와요. 어머, 어떡해. 간제가 들어온다는 거는 우리가 돈을 떼었는데? 그러니까 간제가 들어온다고 떼었어도 떼었어도 간제가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네. 아버지가 신고를 하든지 연루가 돼서 변호사를 사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했을 거라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분명히 2, 3년 전에 잡지 말아야 돼. 네, 맞아요. 문서. 큰 건을 잡았어요. 그쵸? 네. 문서 잡았죠? 네. 근데 아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그건가 보다. 그거 나는 집을 어떻게 해볼까 집은 이미 있잖아 엄마 잘못하다가 집 정리를 뭘 하냐면 그 떼인 돈 갚느냐고 정신 못 차리냐고. 그 집이 크게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잘못하다가 조그맣게 이사를 갈 일이 뚜렷하게 있다는 거야. 왜냐면 아버지가 작년 재작년 수전에 내가 돈으로 분명히 큰 덩어리가 나가서 조그맣게 회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2, 3년을 앞으로 봤을 때 앞으로 2, 3년, 3, 4년을 봤을 때 그런 시기가 들어오는데 믿는 도께 발등이 제대로 찍혀버렸네. 네, 맞아요. 연병할 새끼네. 믿을 사람한테. 연병할 새끼한테 돈을 뜯겼네. 근데 4등분이 뭐예요? 모르겠네. 4등분이 뭐냐면 4명이 투자했어? 몇 명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4명이. 자세히 나한테는 말 안 하니까. 4등분이라는 소리는 4등분의 뭐를 사서 팔아서 뭐를 이익을 챙기자. 그렇게 분명히 옆에서 꼬대겼대요. 근데 야 개발도 안 한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자고. 맞아요. 그런 거야. 네, 맞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선다고 그래야 돼. 미리 개새끼.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말해서 왜 그러냐면요. 지금 아버지 머릿속에 저 개새끼를 어떻게 죽이나 살리냐. 지금 그 궁리를 하고 있다고. 아버지가 생병이 났어요. 지금. 네, 맞아요. 생병이 소갈이 하고 났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5억이 뭐예요? 몰라. 나한테 자세히 말 안 해주니까. 억 단위로 나갔대요. 많이 큰 돈이 나가긴 했어요. 억 단위로 나갔대. 그래서 그 몇 사람이 지금 5억인지 50억인지 난 몰라. 근데 저도 근데 억 단위가 나갔대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휴지가 지금 분산이 돼 버렸어. 그리고 더 웃긴 건 연락이 안 돼. 모르겠어요. 연락은 가끔 한다고는 들었는데 아니, 연락 안 나한테 돼요. 말을 안 해. 그 우두머리가 도망갔어요. 우두머리에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고소를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하고. 지금 워낙 잘 아는 지인이어가지고. 개새끼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아버지가 생병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작년 재작년에 하지 말아야 될 손을 대놓고 잘못하다가 아버지가
올해 내년까지 운기가 좋지를 않아요. 않은 데다가 사자가 들어왔어요. 분명히 사자가 들어왔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사자가 들어왔다는 거는 아버지가 잘못하다가 딴 생각을 할 수가 있게끔 들어오는데 아버지 심장 조심하시라고 그래요. 아, 심장. 심장이 지금 아버지가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는 건 심장병이, 그리고 기존에 여기다가 몸에다가 뭐를 안 심었어요. 네, 심지는 않았어요. 근데 올해 잘못하다가 아버지가 뭐 시술로 인해서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걸 심을 일이 뚜렷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아버지가 몸수가 많이 좋지 않다라는 소리를 들리는 거니까 잘못하다간 엄마네가 우환이 들어와 있고 3, 4년 전에 엄마네 산소를 가른 게 뭐예요? 이장을 했든가. 네, 우리 엄마 아버지. 산소를 이장을 하면서 산소의 바람이 불면서 근데다가 아버지가 그거를 앞장서서 하셨어요. 아니요. 그 소리는 뭐냐면 거기 가서 주최하는 거를 같이 도와줬냐고 아니요, 안 여쭤보는 거예요. 했어요. 안 근데 시댁에도 그 친정에 맞물려서 분명히 같이 손을 댄 게 있다고 지금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100% 거기에 그 기운에 내가 말려버렸어. 말리면서 어떻게 말렸냐? 돈으로 거기에 말려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빼도 박도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아버지가 털어버리고 내 목숨값이라 생각하고선 그냥 털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잘못하다간 아버지가 생병이 나게 생겼어. 지금 생병이 났다고. 근데다가 몸까지 안 좋은 시기가 들어왔다고. 그러니 엄마네는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웬만하면 방송에서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엄마네는 그 산소바람을 재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아버지도 목숨을 살릴 수 있고 그 돈이 솔직히 100% 받는다는 건 거짓말이야. 우두머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돈을 받는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근데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기에 퍼센트를 조금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가 안전히 물어봐야 되겠다. 좀 어떻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안 물어봤어. 그리고 말을 잘 안 하니까. 대충 점사의 요약은 나왔는데 그 바람을 조금 막아주시고 아버지가 올해에는 그 돈을 분명히 못 받는 시기가 들어와. 만약에 받을 수 있다라면 한 15%? 15%라는 거는 몇 점? 근데 그 사람들이 없어. 그리고 가면 그냥 이게 개발될 거예요라고서 이렇게 보여주고서 진짜 막상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같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없어졌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게 지정이 무산된 것 같은 느낌. 거기 개발한다고 해서 막 손들을 썼는데 여기에서 무산이 돼서 여기도 타격을 본 느낌. 그래서 아버지가 운때가 2년 동안 내년까지는 좋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휘말려 있는 것도 맞다라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요. 그리고 문서에 바람이 제대로 난 거 맞아.